박 PD의 픽. 갑진년이 박자마자 각종 상품의 가격이 경쟁이라도 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31일과 올해 1일 타종 소리를 들으며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 다 올랐네요. 모두 잠든 후에 물가를 기습적으로 올린 놈들 중에 특히 괘씸한 케이스를 몇 개 골라봤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괘씸한 놈 어딥니까? 예. 1번 타자 새 벽두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린 위스키 파는 놈들입니다. 일본계 주류업체인 빔 산토리 코리아. 여기가 진빔, 보모어, 히비키, 야마자키. 위스키 마니아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5에서 18%를 올려버렸어요. 하필이면 18%를요? 그러게요. 근데 다 아는 사실이죠. 지금 엔화의 가치가 역대급 아닙니까? 가장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위스키 가격을 올렸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히비키 하모니 이 700ml짜리가 14% 올랐고요. 스코틀랜드의 보모어도 9.5%가 올랐습니다. 영국계 주류업체인 디아지오 코리아도 더 조니워커 레드 그리고 맥주 기네스 주요 제품 가격을 7.1% 올려버렸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얘네는 참 놀라운데요. 40%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물건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립니다. 에르메스 명품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란 샌들이라는 샌들이 있대요. 이 오란 실을 넣나? 근데 그건 아니고 도마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원래 아이고. 가격이 245만 원이었대요. 근데 올 1일부터는 352만 원. 40%를 올려서 이렇게 된 건데 가격만 놓고 보면은 100만 원이 올라버린 겁니다. 100만 원 오르기 전 가격도 너무나 놀라운데요? 샌들 하나가 245만 원이었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란 시가 아닌 도마뱀 가죽을 써서 그런 모양이에요. 스위스 명품 시계죠. 롤렉스 국내 제품 가격을 8%씩 올렸습니다. 이게 돈 좀 있는 사람들 결혼할 때 예물로 많이 사는데 결혼할 때 더 부담이 커지겠네요. 에르메스는 이번에만 올린 게 아닙니다. 작년 1월에도 똑같이 의류, 가방, 신발 가격을 최대 10% 올렸고요. 롤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5%씩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습관 아닙니까? 에르메스가 이렇게 올리니까 샤넬, 티파니, 프라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을 올린 이유예요. 보통 물건이 잘 팔리면 올리고 안 팔리면 내리는데 이놈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안 팔려서 가격을 올렸대요. 아하, 코로나 때부터 떨어진 매출을 가격 인상으로 메꿔야 된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먹힐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위스키나 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오르고 있죠? 맞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놈들은 안 마시고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사례는 어떨까요? 국산 우유를 사용한 크림빵 가격 상승률이 전체 빵 평균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고, 크림빵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또 이게 크기도 꽤 크고 크림도 꽤 많이 들어가서 예전과는 달리 먹음직하단 말이죠. 한국소비자단체협회가 8일 작년 12월 서울시 24개구의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크림빵 9종, 이 국산 우유를 사용한 크림빵 9종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업체들이 발표한 평균 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더라, 괘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리바게트의 후레쉬 크림빵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더니 무려 21.4%가 올랐습니다. 달콤한 연유 바게트는 지난해 4분기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가 올랐고요. 뚜레쥬르의 슈크림빵 11.8%가 올랐습니다. 이들 업체가 가격을 올릴 때 발표했던 평균 인상률은
6에서 9%였는데 국산 우유가 들어간 거는 21%나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파리바게트 직원들 연봉도 이렇게 1년마다 21%씩 올려주나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죠. 뚜레쥬르는 직원 월급 11.8%씩 올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왜 빵값은 이렇게 쉽게 두 자리씩 올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서민들은 월급 받은 돈으로 빵 사 먹는데 왜 이렇게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빵값만 올릴까요? 단순히 일괄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산 우유 사용 제품은 더 많이 올렸다는 점에서 특히나 우유를 얼마나 썼는지 어떤 우유를 썼는지는 비밀로 했다는 점에서 꼼수 인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원유 함유량 그리고 어떤 원유인지 이런 거를 적지 않아도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빵 하면 떠오르는 이들 브랜드가 아닌 편의점에서 파는 연세우유 크림빵, 얘네들은 함량까지 자세히 적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들 빵에 사용된 평균 우유 함량 많지도 않더라고요. 2.1%인데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는 이마저도 적지 않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2.1%보다 더 적게 썼기 때문에 욕먹을까봐 안 적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도 빵값은 21%나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는 원유도 가공유와 음용유를 구분해서 결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이걸 적어줘야 소비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공유를 썼는지 음용유를 썼는지. 근데 이것마저도 안 적어놓고 함량도 안 적어놓고 그래놓고 21%나 올렸다. 참 나쁜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더 나쁜 꼼수를 쓴 회사도 있다면서요. 얘네도 꼼수 인상을 했는데 어나더 레벨이 있더라고요. 제품 외에 다른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방식인데 바디프렌드가 어제부터 접수받는 제품의 이전 설치 비용을 1.5배나 인상했습니다.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불이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한 알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불이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처음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설치. 이전 설치도 있고요. 처음 사는 분들이 내는 배송비도 같이 올려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안마의자를 집에 드릴 때 혹은 이사를 갈 때 지난달보다 최소 10만 원을 더 내야 되게 생겼어요. 아니, 안마의자 한번 이전하는데 10만 원을 더 낸다. 그러면 기존엔 얼마였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가격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단 얘네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8일부터 올린다고 한 이유는 유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탓이다. 근데 바디프렌드 직원 연봉 올렸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기름값, 국내 휘발유, 경유 모두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유류비, 인건비 증가는 도대체 어느 행성 이야기입니까? 무엇보다 괘씸하다고 한 이유가 안마의자 이거 강호동 아저씨도 혼자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요. 거기다가 외부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디프렌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30km에서 100km 이하 구간은 기존보다 50%가 인상된 4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이고, 안마의자 한번 이전하는데 45만 원이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이거는 양반입니다. 101km에서 200km 구간은 55만 원, 201km에서 300km 구간은
75만 원.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10만 원이 늘어나고요. 300kg가 넘으면 7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주 도민분들은 안마의자 배송비로만 7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실화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디프렌드 물론 가격이 다양한데 200만 원짜리 보급형도 있거든요. 그런데 배송비는 75만 원. 제품값의 3분의 1을 배송비로 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층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이 원래는 8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으로 62.5%가 오르고요.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옮기는 비용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참 이것도 야박하죠. 같은 건물이면 같은 층이든 다른 층이든 똑같은 금액을 받으면 될 텐데 이것도 인상 전에도 가격 차이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다리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도 무조건 고객이 사다리 값도 내야 됩니다. 아하. 아니, 이 정도면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 이거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게요. 사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가격 추가 인상 온전히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바디프렌드 역시 유럽 명품처럼 가격 인상 요인이 사실은 장사가 안 돼서입니다. 인건비, 기름값 다 뻥이고요.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5억 원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89%나 급감해버렸습니다. 이러니 똥줄이 탈 수밖에 없죠.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가 줄었고요. 1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디프렌드 사장이면 TV 광고 빼고 백화점 매장 철수하고 제품 가격 내리고 설치비도 내릴 것 같은데 그래야 더 잘 팔리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안마의자는 고장도 작고 AS 비용도 개런티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써보신 분들 사실 빨래 넣는 용도로만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디프렌드 사장은 무슨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악한 기업의 갑진년 갑질에 대처하는 법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유럽에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실행 중입니다. 유럽 최대 유통 브랜드죠. 까르푸가 며칠 전에 지나친 가격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펩시코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까르푸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에서 펩시코 제품, 그러니까 펩시, 도리토스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요. 매대에서 이들 제품을 철수시킨과 동시에 관련 메모를 부착했습니다. 이 펩시코 제품 뭐가 있냐면 레이즈, 도리토스, 치토스, 립톤, 펩시, 세븐업, 퀘이커 꽤 들어본 그런 제품들이죠. 얘네를 까르푸 매장에서 퇴출해버렸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4개국 9천여 개 매장에서 시행이 됐고요. 전 세계 까르푸 매장 14,000여 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유럽 국민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까르푸 매장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독일과 벨기에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까르푸 경쟁업체들마저도 까르푸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협상이 더 어려워지니까 제품 안 팔어 강수를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펩시 입장이 난처해졌겠죠? 얘네도 변명을 하긴 합니다. 수개월 동안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성실하게 노력할 것이다. 아마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대형마트가 없을까요? 왜 이런 온라인샵이 없을까요? 깨어있는 유통업체들이 기업의 가격 인상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매 운동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과 시민의 편에 서는 착한 유통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만이 갑진년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렇죠. 이 시민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정불진 같아요.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